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최강국이라 함은 천조국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미국일 텐데요. 미국이 처음부터 강대국은 아니었죠. 미국은 그저 유럽에서 파생된 국가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미국사 시작합니다. 1620년 영국의 종교개혁을 피해 떠나기로 한 잉글랜드 청교도를 포함해 잉글랜드인 102명이 탄 메이플라워호가 미 대륙 동부의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달한 이후로 영국을 포함해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 여러 국가의 유럽인들이 북미 대륙으로 넘어옵니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한 이들을 필그림 파더스라고 부릅니다. 흔히들 메이플라워호가 미 대륙을 방문한 최초의 유럽인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 최초는 메이플라워호보다 약 13년이 앞선 1607년 잉글랜드인들이 버지니아주의 제임스타운이라는 마을을 건설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제임스타운이라는 지명도 당시 영국의 왕이 제임스 1세였기 때문이고 메이플라워호는 두 번째 이민자 집단이었죠. 당시 북미 대륙은 누구의 땅이라는 공식적인 합의가 없었기에 그저 먼저 가서 깃발 꽂는 국가가 임자였고 주로 프랑스가 캐나다를 영국이 미국 동부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며 식민사업을 전개합니다. 1732년 정도가 되면 영국은 미 대륙 동부 지역에 13개의 식민지 주를 운영하게 됩니다. 처음엔 영국과 아메리카의 13개주 식민지들은 호혜적인 관계이긴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아메리카 13개주 식민지에선 영국과 아메리카는 별개의 세계라는 배타적 의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1756년에서 1763년까지 유럽 대륙에서 영국이 프랑스를 상대로 벌인 7년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기는 했으나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받고 이 적자 재정을 메꾸기 위해 아메리카 13개주 식민지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3개주 식민지 대표들은 그 유명한 대표 없는 곳엔 과세도 없다라고 외치며 영국의 과세에 반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동부 해안에서 상단을 운영하던 해상 상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1773년 영국은 홍차법을 제정해서 중간에 타국의 브로커들로부터 중국의 차를 수입하던 기존과는 다르게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직접 중국으로부터 차를 수입하도록 하였는데 차 상단 브로커들 가운데 미국인들이 많았고 가뜩이나 세금 문제로 영국에 대한 불만이 많을 때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 항구에서 백인 민병대가 인디언들을 위장하고 보스턴 항구에 정박한 영국의 동인도 회사 선박을 급습하여 그곳에 있던 차 상자를 전부 바다에 빠뜨려 버려버렸습니다. 1775년에는 역시 보스턴에서 보스턴 민병대와 영국군 사이에 렉시턴 콩코드 전투라는 충돌이 터져버렸고 13개주 식민지 대표들은 대륙회의를 통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전쟁에 나서기로 합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던 보스턴 차 사건이 결국 독립전쟁으로 이어진 거죠. 13개주 식민지의 독립군을 대륙군이라고 불렀고 대륙군의 사령관은 과거 영국 7년 전쟁에도 참전한 적이 있던 버지니아주 출신의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이때 13개주 식민지는 엄연한 정부도 아니거니와 정식 군인도 아닌 각 지방별 민병대가 전부였던지라 영국 정규군과의 전투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초기엔 매우 열악했지만 1776년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사기를 올렸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유럽에서 열심히 사교 활동을 한 덕에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내었고 1781년 요크타운 전투의 승리로 독립전쟁은 끝이 나고 1783년 영국은 13개주 식민지 독립을 승인합니다. 1783년 영국이 13개주 식민지의 독립을 승인한 이래 정식적인 미국 정부가 출범한 건 1789년이었습니다. 6년간이나 정부를 수립시키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건 독립한 주들 전체를 아우르는 중앙정부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주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생기면 영국 정부와 다를 바가 뭐냐며 독립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냐고 그냥 각 주들이 각자 알아서 갈 길 가자는 쪽도 상당히 많았죠. 하지만 중앙정부를 만들자는 의견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대신 강력한 중앙정부라기보다는 연방정부의 형태를 띠며 군주제가 아닌 공화정을 채택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미국이란 나라는 중앙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 중앙정부가 지방행정을 구획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뉘어져 있던 주들이 연합해서 중앙정부를 만든 연방정부인 겁니다. 1787년 미국 최초의 필라델피아 헌법이 제정되었고 1789년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대통령 공화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의회는 대외적인 외교와 국방에 관한 업무를 다루는 상원과 세금 징수나 탄핵권 등 대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하원의 양원제를 채택합니다. 첫 미국 정부는 당연히 미국 동부에 국한된 영국 식민지 관할구역만 독립했던 겁니다.
13개 주로 시작한 미국은 오늘날 50개 주에 이르기까지 이후 100몇 년에 걸쳐 조금씩 영토를 확장해 나가며 오늘날 미국 영토를 점진적으로 완성해 가는데요. 미 대륙 동부는 영국의 식민지였다면 중부 지역은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1803년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은 프랑스로부터 미국 중부 지역을 가리키는 루이지애나를 매입했습니다. 원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일부만 매입할 예정이었는데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에게 루이지애나 전체를 헐값에 팝니다. 나폴레옹이 제시한 가격은 1,500만 달러, 루이지애나 면적이 한반도의 7배, 한반도의 7배에 달하는 영토를 고작 175억 원에 매입한 겁니다. 루이지애나 구입은 미국 역사상 가장 현명했던 구매라고도 하죠.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 재임 시절에는 미국 남단 플로리다주의 급진 인디언 부족 세미놀족을 토벌하며 플로리다를 침공했고 당시 플로리다는 스페인령이었는데 스페인도 플로리다를 미국에 팔아넘기죠.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와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의 대선 경쟁에서 각각 미국의 휘그당과 민주당을 창당하며 미국의 정당 역사가 시작합니다. 한편 1835년에서 1836년에는 미 대륙 중남부 텍사스에서 멕시코로부터 독립전쟁을 벌이고 텍사스 공화국을 세우는데 1845년 텍사스 공화국은 미국 정부에 병합하기로 합니다. 멕시코는 텍사스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이지 미국으로 병합은 인정할 수 없다며 미국의 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 재임되었던 1846년에서 1848년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서 멕시코 전쟁이 발발, 미국이 승리합니다. 1848년 2월 미국과 멕시코 대표들은 과달루페 이달고에서 모여 미국에서 제시한 헐값에 한반도에 15배나 되는 영토를 팔게 되는 조약에 서명합니다. 이로써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유타주,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등 우리가 흔히 서부라고 하는 곳들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무한정 미국인들의 개척 정신을 찬양하고 우상화하는 사조를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합니다. 서부를 얻은 미국은 프론티어 정신에 입각하여 멕시코 전쟁 이후로 대대적으로 서부로 넘어가 불모지에 불과한 사막지대를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일구니 1850년대부터 1890년대까지를 흔히들 서부개척시대라고 합니다. 또 누가 서부에서 금을 채굴했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다들 한탕 해보겠다고 짐 싸들고 서부로 이동하니 이른바 골드러시였죠. 골드러시로 인한 인구가 무려 25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 중 실제 금을 찾아내는데 성공해서 부자가 된 경우는 1% 안팎이었고 대부분은 금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서부로 와서 농경, 목축업에 종사하면서 살았습니다. 농경을 하는 농경민이냐, 목축업을 하는 카우보이냐로 나누어 그들끼리도 매우 살벌하게 경쟁했고요. 서부 개척 시대에 서부와 동부를 잇는 대륙 횡단 열차가 깔리기도 하면서 뉴욕 월스트리트 주식시장도 들끓고 투자도 활성화되고 이 월스트리트 규모가 매우 커지죠. 하지만 이렇게 서부의 주들이 대거 들어오자 그간 해결짓기 어려워 미루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바로 노예제인데요. 미국의 북부는 노예제가 미국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폐지하고자 했고 미국의 남부는 플랜테이션 농업, 특히 목화 재배가 절대적인 경제생활인지라 흑인 노예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노예 찬성주, 노예 반대주를 따로 정해서 정확히 반반 그 숫자를 유지했는데 서부의 주들이 대거 새롭게 유입되면서 이 새로운 주들을 노예 찬성주로 할 것이냐 노예 반대주로 할 것이냐로 미국 갈등의 점화가 붙습니다. 링컨은 휘그당에서 노예제를 반대하는 의원들끼리 따로 세력을 만들어 1858년 지금의 공화당을 만들죠. 지금의 공화당이 링컨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1861년 16대 대통령으로 노예 반대론자였던 링컨이 당선되자 분개한 남부의 11개의 주들이 연방을 탈퇴해버리곤 그들끼리 남부연맹을 새롭게 수립해버립니다. 1861년에서 1865년 남북전쟁이 터졌고 승자는 북부였죠. 남부는 다시 연방으로 들어왔으며 북부의 승리로 미국의 중앙정부는 매우 강력한 힘을 얻습니다. 링컨은 헌법상 노예제 자체를 부정하겠다며 노예제에 관한 헌법조항 제13조를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미국 수정헌법 제13조가 발표되기 전 링컨은 극장에서 암살당했고 링컨이 암살당한 그해 수정헌법 제13조를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노예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이후 미국의 역사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